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행맡고 GPD 고수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APD 방어란 주제로 블루코트 코리아의 김현석 부장님과 동훈 하이텍의 임진석 부장님 두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요즘 요즘 이런 것의 보안에 대해서 워낙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APT 때 얘기하겠지만 요새 이렇게 뭐가 이게 침입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랄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예전에는 이 공격 방식이 음, 단순히 어떤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쏘면 맞으면 그냥 네. 걸리는 아, 이런 이제 산탄총 형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네. 요즘에 이제 그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공격 방식을 보게 되면 음,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 단순히 공격을 할 때 그런 인프라를 갖고 음, 공격자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 음, 네트워크의 어떤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내가 타겟을 잡은 대상을 어떤 지능적으로 내가 음,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면 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 음, 사람이 자주 접속하는 음, 뭐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어떤 그 악성 코드를 심어서 네. 감염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어떤 그런 이제 백병전이 아니라 되게 전투처럼 벌어지는 것 같아요. 주도면밀하게 전략도 세우고 그렇죠. 전술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APT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올해부터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 APT라는 것이 이런 것이 요즘 새로 나온 건지 아니면 네. 이런 거 AP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건지 그거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APT라고 하는 공격은 네. 그, 그 어드밴스 퍼시스턴트 트립, 음. 즉 지능적이고 네.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네.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사실 이전에 나왔던 음.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뭐 새로 알려져 있는 이런 신구 공격은 아니고요. 음.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공격들을 음. 이용을 해서 음. 내가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는 거죠. 간단한 예로 보면은 그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네. 것들 많이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즉 어떤 웹사이트에 음. 내가 어떤 SQL 인젝션을 같이 집어넣어서 음. 어떤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거. 음. 또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크로스 사이트 공격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네. 이럴 때 이제 HTML 코드를 많이 사용하게 해요. 네. 이 글씨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거나 뭐 이런 음. 것들이 많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HTML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음.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스크립을 이용해서 또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음.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다양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음. 그 공격자가 원하는 악성 음. 코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 어떤 서버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음. 그런 것들이 다 APT 안에 다 들어갔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네, 단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지금 이런 네,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커다란 네.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인프라를 거죠. 갖고서 뭔가 이용되는 거네요. 네, 도구로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요즘 이런 악성 코드들이 전파되는 어떤 루틴이라 할까요? 그런 네네. 것들이 꼭 어떤 예전처럼 뭐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만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 어떤 그 전파되는 루틴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다든지 뭐가 네. 달라졌는지 그거 좀 전파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이 악성 코드 네트워크의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당연히 이제 그 사용자들이 내가 음. 안심하고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제 접속을 했을 때 네. 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악성 음. 코드 네트워크에서 다운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계 서버를 거쳐서 다운로드 음.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가 음. 그 이용하는 뭐 취미가 만약에 뭐 등산 쪽이다. 네. 뭐 등산 쪽 관련된 카테고리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떤 그 아.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음. 그 안에 이제 어떤 링크가 걸려 있는 거에 그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음. 그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모르게 중계 서버를 거쳐서 악성 음. 코드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도록 네. 이런 구조로 이제 좀 더 음.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어느 회사를 특정한 회사나 어디를 공격하려고 해커가 마음을 먹었으면 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면 자전거 뭔가
취미생활에 그런 선호도 같은 것도 미리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할 그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예. 뭐 올림픽이다라고 하면 올림픽 경기에 보는 거에 아. 웹사이트에 이제 그거를 올려서 네. 이제 그 같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사실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이것이 진짜 전략적이라면 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집단이 네. 그거를 항상 뭔가 평소에도 많이 해놔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뭐 잠복기처럼 그렇죠. 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잠복기 안과 다 있고요. 예. 감염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활동을 하진 않으니까 사용자들은 모르고요. 예. 공격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커맨드가 명령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자, 이 장표에 이게 악성 코드 네트워크라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요거는 이제 저희 블루코트 웹펄스 쪽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저희가 분석된 건데요. 저희가 명칭을 시나클이라고 부릅니다. 네. 시나클이라는 네트워크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500여 개의 악성 코드 네트워크 중에 가장 큰 데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곳 중에 한 건데인데 이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악성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네. 서버들이고요. 네. 중간에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네. 이제 중계 서버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네. 가끔가다 보이시는 이제 파란색이 녹색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파란색? 여기 뭐 점으로 그렇죠. 좀 보이네요. 점으로 네. 되어 있는 네. 부분이 이제 포탈 구글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가 서치 엔진 쪽이고 이제 뭐 스팸 메일 쪽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는 것 같이 구글 같은 이런 그 검색 엔진, 네. 즉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중계 서버를 거쳐서 이 악성 코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거미줄 형태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죠. 네. 이런 복잡한 구성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몰라요. 이게 악성 코드 네트워크라고 그런지 네. 꼭 뭐 어떤 그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 악마의 어떤 뭐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제 인프라를 갖고 한 500여 개 정도의 악성 코드 네.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뭐 저도 뭐 많이 하지만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네. 거기서 이런 것들을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네네. 그것도 하나의 큰 어떤 타겟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 요즘에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해커들이 많이 또는 이제 악성 코드들이 많이 전파되는 것 중에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이유가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레이디 가가가 갖고 있는 그 페이스북 사용자가 한 4,9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레이디 가가 홈페이지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신곡 발표됐으면 또 접속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럼 이 사이트 이 레이디 가가 소셜 네트워크에 그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다가 누군가 악성 코드를 거기다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 4,900만 명 사용자들이 네. 다 이제 그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네.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뭐 클릭을 해갖고 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 즉 파급 효과가 이제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또는 감염된 사용자들이 또 다른 사용자, 그 사람의 또 친구들이 또 그걸 클릭하게 되면 또 감염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악성 코드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또 사이트라고 보실 수 이거는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라 예시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신 거죠? 네, 이건 예시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레이디 가가에서는 만약에 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여기다가 게시글을 올릴 때 뭐 레이디 가가의 신곡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데뷔하기 전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올리면 직방으로 다들 누를 것 같은데.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올리게 되면 네. 이제 다 이제 같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 친구의 담벼락이라든지 네네.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가 네네. 다 이런 식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저도 이제 보안 담당하신 분들이 우리가 블랙리스트 많이 써가지고 차단을 많이 했잖아요, 회사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뭐 요즘같이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그런 네네. 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까? 실제 이제 이런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글을 올렸을 때 네. 그 사용자들이 아까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감염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감염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사실 이 텀이 길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이 감염이 되는 때 그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순식간에 증가되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까지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어. 하고 이 패턴, 공격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게 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패치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네. 많은 소요가 돼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패치, 그 알려져 있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만 이제 차단이 가능하고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패턴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전파되는 속도는 네. 1시간 이내에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몇만 명 이렇게 동시에 그렇죠. 이렇게 걸려버리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하려면은 뭐 하루 또는 뭐 이틀, 3일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다 보니까 이미 감염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보호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소셜이건 카톡이건 스마트폰이건 해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한 방에 확 가버리는데 그렇죠. 이 아까 레이디가 같은 경우에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며칠 뒤에 해봤자 그렇죠. 늦은 거죠. 다 감염은 게임은 다 PC라 끝난 거죠. 전파는 다 된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 기반이 한계가 있군요. 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연결의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단순히 이제 정보만 내가 그 사이트에서 받는 그런 네네. 사이트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어떤 정보들을 올리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좀 액티브하게 좀 네. 바뀌는 거죠. 사용자 기반 바뀌잖아요. 자, 블랙리스트라고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차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트에 있는 거기에 것만. 리스트에 안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다 역세서 되는 거고 그게 그렇죠. 블랙리스트고. 그렇죠. 자, 화이트리스트는 건 뭐, 어떤 방법입니까? 그 화이트리스트 기반이라고 한다는 거는 네. 그 내부 사용자들, 즉 기업에 있는 사용자들이나 어떤 사용자들이 그 알려져 있는 즉 내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업무 관련된 사이트, 네. 업무 관련된 일들만에 대해서만 접속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을 때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이제 보안 정책이 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허용해야 될 이러한 이제 그 뭐 기업의 내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네. 또 그 어플리케이션이 또 엄청 많게 또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만 해도 뭐 1000개 뭐 이상 이렇게 많이 될 텐데 그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룹을 가지고서 이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기반을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웹 관련된 부분 아까 같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웹사이트 관련된 뭐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데 올려져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업무 관련된 사이트 예를 들어서 내부 직원이 뭐 P2P에 대해서는 접속을 못하는 또 어떤 악성 코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비업무 사이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단해주는 즉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이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때 단순히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는 소셜 네트워크다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소셜 네트워크 광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셜 네트워크이지만 광고가 있으면은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하고 관련된 거면은 기업 업무용이니까 네. 뭐 업무로 이제 분류를 해주고 또 그 안에 뭐 악성 코드가 있으면 이제 악성 코드 사이트로 분류돼서 그 페이지는 이제 접속하지 못하도록 네. 이런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가져야 된다는 게 좀 필요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아까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 네. 막 그러게 되면 페이스북 전체를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레이디 가가에서도 그 부분만 안 보이게 그렇죠. 한다든지 악성 그게 코드가-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제 차단하도록 네.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화이트리스트가 훨씬 더 이 어떤 제약이 훨씬 더 확실한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보여주고 네,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업무에 대한 이제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처음에 자 이런 업무들은 이제 된다. 네. 근데 사실은 원래 업무에 있었는데 그 처음에 거기 안 들어갔어요. 업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처음에는 업무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차단됐으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아. 허용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업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금방 알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예, 이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그 핵심은 네. 블루코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검증되지 않은 URL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일단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none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차단이 되는 거죠. 네. 뭐 제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집에다가 웹서버를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 유출 경로를 만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none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용자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사용 절차 승인을 이제 요청을 한다든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검증을 통해서 요 사이트는 업무에 필요하다 또는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데 뭐 네네.
사용 승인 절차가 요청이 됐다 하면은 이제 허용을 안 해준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뭐 이렇게 적용을 딱 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좀 더 이렇게 과정 중에서 예, 이제 다 그렇죠. 튜닝처럼 다 돼버리겠네요. 예. 세팅이 되겠네요. 프로세스가. 저 화이트리스트를 네. 계속 만들어 가면서 우리 네. 회사에 맞는 그런 예, 그 시스템을 카테고리들도 만들어가야 훨씬 더 되는 리파인이 될 거고 네, 시간이 지나에 따라. 두 분이 색깔이 화이트 앤 에보니 블랙. 에보니 아이보리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같이 이제 카테고리 쉽게 막 하려면은 아까 악성 코드 네트워크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 블루코트에서 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항상 뭔가 실시간으로 네네. 악성 코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이제 뭔가 네. 업데이트해야 될 건데 네네.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 아까 잠깐 그 스나콜 관련돼서 네트워크를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블루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루코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실 경우 그 웹사이트에 대해서 저희 그 URL 정보를 저희가 받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저희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실제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도록 네. 실시간으로 그 실시간으로? 정보, 업데이트 되도록 그런 네.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뭐 저희 거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그 실제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이 그 웹에 대해서 어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요청 자체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 사이트에 대해서 그렇죠. 더 많은 사이트에 대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인프라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저희가 2005년 5년. 예. 2000년대 중반. 네, 아마 2005년 이전으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7년? 8년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전 세계 한 몇 개 사이트 정도가 이게 뭐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봤어요? 저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하고 네. 시드니 쪽, 호주 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5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블루코트의 나중에 어떤 보안 솔루션을, 네네. 배터리 솔루션을 이제 뭔가 구축한 데들은 네. 이것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고객이 이제 네. 선택을 하시면은 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배운 용어들이 꽤 많은데, 화이트리스트 확실히 알겠고. 자, 네거티브 데이 방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거티브 데이라고. 이러한 그 악성 코드들이 이제 예전하고는 틀리게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어떤 공격 대상을 설정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이 이제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을 시작을 하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열흘 정도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 또 싹 또 숨어버리잖아요. 또. 숨어버리죠. 네. 공격이 종료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이제 그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 네거티브 데이 방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제로데이 보통 일반 업체들이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로데이 공격 이전부터 저희는 이제 차단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나쁜 인프라를 뭔가 구성하는 그렇죠. 그거를 아예 그 단계에서 이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탐지해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악성 코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연계가 되는 중간에 이제 서버들이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서버가 거기에 추가가 되거나 이런 때 이제 저희가 다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인프라를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 징후라든지 네. 이상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력들이 다 남아서 그 네트워크를 다시 재활용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그렇겠네요. 예전의 이력을 가지고 얘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례 한번 볼까요? 예, 요 공격은 우르친이라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네. 공격이고요. 실제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공격이 정확한 공격 시점은 10월 6일 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네. 공격 종료는 열흘 정도 있다가 10월 16일 날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요 공격이 있기 이전에 이제 6월 달부터 이 서버가 이제 악성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 네트워크에 이제 서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가하고 이제 의심스러운 카테고리를 저희 쪽에서 분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 서버들이나 이 의심스러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면서 차단을 이미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메인 중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휴먼기를 거치는 동안에 이제 저희는 어차피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공격이 시작한 시점 또 그 이후에서도 저희가 저희 블루코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에서는 이러한 그 우르친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블루코트 고객들은 이 10월 6일 날 네네. 이때부터 막 맞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전에 아예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미 그 이제 알아가지고. 공격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제 차단한 네. 사례입니다. 자, 근데 다른 데들은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공격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 지난주에 검색을 해갖고 한 14개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네. 이미 이제 공격이 있어진 지 공격이 종료된 시점부터는 많이 이제 패치를 하고 이렇게 없어졌지만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직도 많이 있네. 아직도 구글 검색하시면은 더 네. 나옵니다. 이건 저희 나라 것만 지금 본 거니까요. 이 공격이 그 실제 그 홈페이지 안에 그 사이트 안에 이제 그 스크립 형태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네. 스크립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어떤 클릭을 하거나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이제 바이러스 엔진 업데이트다라고 해서 엔진을 이제 업데이트 받는 건데 그게 사실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공격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게 이러한 그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이제 패치해주고 이제 그 정보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10월 12일 날 네. 6일 지난 뒤. 그렇죠. 공격하고 6일 지난 뒤. 그게 6일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패턴이 업데이트됐고 이게 이제 악성 코드 사이트다, 악성 코드다. 네. 라고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블랙리스트 기반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문제점을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라 뭐 다 게임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하는 거네요. 많이 빠진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참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협업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네네.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보안 관리자분들이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럼 우리 회사도 뭔가 이거 대비를 해야겠다 네네.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이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APT 공격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방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저희 쪽에서 보기에는 이제 행위 기반과 정보 관점 두 가지를 좀 분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행위 관점이라고 본다면은 업무 사이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비업무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하도록 또 비업무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사내에서 뭐 팀뷰어나 네. 원격 접속 VNC 같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외부에 연결해 가지고 뭐 액세스하는 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또 내부에 있는 그 자료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단순히 이제 이런 웹들이 80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HTTP뿐만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돼서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요즘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도 구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구글 오피스나 네. 이런 서비스들이 다 HTTPS로 다 그렇죠. 바꿔가요. 메일도 네. 그렇고. 그런 이제 HTTPS 트래픽으로 가는 것도 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행위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면은 실제 이제 내가 어떤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어떤 악의적으로 또 보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또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부 사용자가 어떤 내부 기밀 정보나 고객 정보들이 내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해서 나가는 것들 이게 이제 외부로 그 HTTP로 갈 수도 있고 HTTPS 이제 암호화돼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차단해주고 또 이제 그 우회 프락시라고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우회 프락시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행만 하시면은 또 내부 정책 다 위에서 뚫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단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관점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예. 그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블루코트에. 여기 이제 저희 블루코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아키텍처인데요. 이름이 웹펄스입니까? 이 예. 클라우드 서비스. 네, 웹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루코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그 고객이 전 세계 한 7,500만 명 정도 이상의 사용자들이 네. 쓰고 있는데요. 네. 이 사용자들이 쓰고 계시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다 이제 그 한번 처음 접속하시는 사이트겠죠, 아무래도. 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이트 관련된 부분도 물론 이제 가긴 하지만은요. 대부분이 처음 가는 것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그 분석을 합니다. 네. 실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사이트 안에 그러한 그 악성 코드 시그니처 패턴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 샌드박싱 기술이라고 해서 그 가상 버추얼 머신에 버추얼 머신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접속해서 난 이후에 아. 이 VM웨어 안에 있는 OS에서 혹시 레지스티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얘가 뭘 바꿨는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를 갖고 있다 아니다 라는 걸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이트가 어떤 업무용 관련된 사이트인지 또는 비업무 관련된 사이트인지, 네. 악성 코드 외에 뭐 피싱 사이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사이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냥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 기업 기업 홍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이건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분류를 하거나 네.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멀티 카테고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오셨는데 네네. 사용자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 무궁하면서 버퍼링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실제적으로 요 업데이트되는 시간 정도는 네. 악성 코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여기 그 악성 코드 패턴이나 그 샌드박싱에서 바로 걸리기 때문에 5분 정도의 그 시간 딜레이가 걸리고요. 네. 그런 다음 그게 아니고 네. 좀 알려져 있는 업무 관련된 사이트다라고 했을 때는 6시간에서 7시간 이내는 카테고리라이제이션이 됩니다.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네네. 드리면요. 이제 웹펄스라고 해서 레이팅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카테고리 분류할 때 펜딩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럼 분류가 되지 않은 건 넌 카테고리고요. 분류 중인 카테고리는 펜딩 카테고리가 되고요. 이 펜딩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류 요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게 이렇게 정책을 정의하실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좀 유연하게 좀 정책을 가져간다고 하면 일단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는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가 뭐 다시 머리어 사이트나 또는 뭐 유역이 있는 그런 URL로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차단 정책에 의해서 네네. 차단이 된다든가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실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구축을 할 때는 한 얼마 정도의 보통 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이게 업무 분석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예, 업무가 있는지 사전에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 이상 이제 업무 협의를 하면서 네. 실제로 업무상 접속해야 될 카테고리 어떤 URL 단위로 구분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카테고리 단위로 일단 먼저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뭐 금융권 사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분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멀티 카테고리로 지원하지만 뭐 카테고리 오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카테고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뭐 여행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네. 뭐 온라인 쇼핑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정책을 하신 다음에 어떤 URL 요청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업무상 필요한데 지금 뭐 여행 카테고리로 분류돼서 우리가 접속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블루코트의 웹펄스로 그 카테고리 변경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관리자가 임의로 그 URL에 대해서는 뭐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허용으로 정책을 바꿔서 변경해서 접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솔루션 적용하시기 전에 한 달 정도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적용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 가시는 형태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보니까 신규 이제 구축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안정화까지 가져가시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리는 네.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부서마다 어떤 그 외부 사이트를 네. 어떤 그 접속하는 빈도수라든지 그 범위가 다를 것 같은데 네, 마케팅 다릅니다. 부서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그걸 볼 거고 네네. 다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어떤 부서마다 그 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둘 수가 있는지. 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클라우드 이제 아키텍처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이제 또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네네. 솔루션들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요 방법은요. 그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그 웹에 대한 그런 분류되어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받고요. 저희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프로덕트 이제 받고요. 네. 그 솔루션에서
그 정책에 맞게 이제 그 관리자들이 그 정책에 맞게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가 보안 웹 게이트웨이라고 아까 가운데 있는 게 이 장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 게이트웨이 단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사내에서 내부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DLP 장비들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 안에 뭐 어떤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AV 장비하고도 또 연동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즉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하고 인라인 트래픽에 대해서 다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지금 DLP 장비라든 다른 것들은 네. 이게 다른 회사의 거를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네. DLP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외산 DLP 장비들하고도 다 연동이 가능하고요. 네네. 국내하고도 일부 가능합니다. 저 A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드웨어만 제공하는 거고요. 네. AV 거기 이제 엔진 AV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선택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AV 엔진 업체하고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그 구축 사례, 이거 국내 사례 같은데 업종은 네. 어딥니까? 이건 업종, 회사 말하지 말고 업종. 금융권, 금융권, 네, 오케이. 사례고요. 네네. 예, 구성도를 보시면 네. 예, 방화벽하고 이제 백본 스위치 사이에 음. 인라인으로 패킷 쉐이퍼하고 음. 프락시 SG가 네. 인라인으로 연결이 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 장비의 목적 프락시 SG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패킷 쉐이퍼가 네. 통제하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패킷 쉐이퍼는 웹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을 그룹으로 뭐 메신저그룹, 뭐 네. 원격 제어 그룹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업무상 필요한 그룹들을 허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네네.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프락시 SG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웹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업무, 비업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룹별로만 선택을 하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업무상 꼭 필요하다. 뭐 또 특정 부서의 직원들은 뭐 P2P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웹하드도 사용하실 수 그렇죠. 있고, 네. 예, 원격 제어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결제나 이런 승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예, 화이트 리스트를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딱 구축이 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처럼 예. 네네. 계속해서 뭔가 프로세스가 계속 진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유연한 룰을 네. 만들던가 아니면 그렇죠. 다 포기하든가. 왜냐하면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은 내가 네. 접속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허용되지 네.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이제 접속이 못하게 되면 안 쓰시던가 네. 아니면은 뭐 대체할 다른 걸 찾으시던가. 아니 그 안 쓰게 하면 제일 그 너무 단순 무식한 거 하잖아요, 그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야 맞습니다. 뭐야 포탈하고 페이스북 소셜 쓰지 마 이러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업무 편의성이 되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실제 이게 재밌는 사례가 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3주 전에 그 포렌식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예, 자기들이 이제 포렌식 업체에서 이러한 그 취약점, 기업 내 취약점을 분석해 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컨설팅 차원에서 해주고. 이게 다 있으면은- 구축된 다음에요?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 형태로 들어가고 실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그 포렌식 툴을 이용을 해서 돌려보고 내부에 악성 코드 감염되어 있는 게 있고 없고 이런 네. 것들을 좀 이제 검사를 쭉 했었는데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저희 쪽 지인 쪽 파트너 쪽 관련된 쪽이어가지고 네. 파트너 쪽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 와가지고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까지도 이제 한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구축은 좀 힘들지만은 실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좀 가장 안정적인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적용된 이 K사 금융권 네. 여기서 네. 여러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페이지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네네. 예. 뭐 첫 번째부터 보죠. 뭐. 예.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프락시 SG를 이용해서 요청한 URL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안전한지 네. 또는 안전하지 않은지 네. 판단에 따라서 안전하지 않은 URL에 대해서는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여태까지 말씀드린 네네. 그런 URL 필터링 그리고 웹펄스를 이용해서 네.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감염된 URL은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제 아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HTTP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뭐 문서 제작이라든가 뭐 맞아요. 요즘 칼렌더 네. 서비스라든가 요새 뭐 클라우드가 다 되잖아요. 웹으로 다 네, 되잖아요. 안 웹으로 되는 게 다 없어요.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웹 리퀘스트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웹 리퀘스트인 경우에는 HTTP 헤더에 대한 또 컨트롤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HTTP 헤더를 파싱을 해서 네. 이게 HTTP 헤더에 뭐 컨텐츠 랭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랭스는 특정 사이즈 이상은 업로드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메서드는 사용이 되고 네. 우리가 어떤 우리끼리 내부의 네, 정보를 가는- 서버로 나가는 건 안 보내는 되고. 메서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음. 이런 정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사실 요즘 웹이 옛날보다 웹이 되게 많이 웹에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모든 그래서 것들이. 시대가 또 이렇게 클라우드 시대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웹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이 요즘 뭐 방화벽에서 80이나 443 포트는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메신저도 80으로 사용하고 뭐 그렇죠. P2P도 80으로 사용하고 웹이 아닌데 이제 웹이 사용하는 포털을 이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얘가 웹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은 프락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TCP 커넥션이 되는데 아예 TCP 커넥션이 안 되게끔 정책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 뭐 P2P나 메신저나 이런 것들이 HTTP 포트를 이용해서 포트 우회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차단도 가능하고 선별적으로 이제 또 허용도 네네. 가능하시고요. 네. 사실 저희 이 방송 이것도 80 포트 이용하거든요. 예, 마스킹을 해버려요, 마스킹. 예. 사실은 저희가 유디프가 이제 이런 나왔죠. 80 포트를 이용하는데 여기는 웹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동영상만 차단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된 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암호화되지 않은 것처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메소드를 컨트롤한다든가 사이즈별로 제한을 한다든가 네네. 이런 식의 정책이 다 가능하신 거죠.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솔루션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서버 쪽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다 로깅이 되게 해서 추후에 이제 포렌식으로 이제 네. 누가 뭘 보냈는지 이런 감시가 다 가능했는데 암호화된 웹은 이제 아예 그렇죠. 그게 안 됐었죠. 근데 이 블루코트 솔루션을 이용하면 암호화된 웹에 대해서도 그런 로깅이라든가 또 네. DLP랑 연동해서 누가 어떤 컨텐츠를 웹으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다 남게 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그룹별로 나눠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허용하는 거고 네. URL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10억 개의 URL을 80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놔서 카테고리별로 정책 정의를 해서 필요한 카테고리는 사용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카테고리는 정책적으로 이제 차단하신다거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객들도 업종별로 또 다를 거고 네. 그런 고객들 간의 어떤 이런 이제 뭐 차단이랄까 이런 어떤 그런 뭐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 것도 네. 서로 공유가 되고 뭐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네. 산업별로 네. 뭐 저희가 이제 뭔가 템플릿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가지고 네. 그 약간 대비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설치 지원을 하면서 어. 가지고 있는 이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털 업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업무상 필요한 카테고리들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서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맞아요. 네.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Q&A 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할 테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또 아까 그 플랜트로닉스 블루투스 이어폰도 드리고 또 설문 중에 아마 그 방문 요청하시면은 방문할 때 아까 뭐더라? CJ 외식 상품권 네, 10만 원짜리 네,
근데 여기 또 설문하신 분은 또 하셨는데 그분이 방문했는데 그분이 안 만나 다른 분이 만나면 그 만나는 분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또 불행이 있겠네.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두 분께서는요 오늘 그 질문 잘하신 분 세 분한테 그 CGV 영화권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네. 답변하시면서 네네. 이분 질문 괜찮다면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네, 맨 아, 마지막에 이제 세 분을 이제 알려줄 거니까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박하영님, 디도스 공격 다르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서버를 네. 이제 대상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버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그 TCP에 대한 뭐 어떤 신어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디도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서버를 공격을 하면서 서비스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서버 쪽 기반으로 이제 서버 쪽 DMZ 쪽에 있는 서버에 대한 공격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자를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내부 사용자들이 이런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네. 되겠습니다. 자, 송민수님, 어제 IBM의 보안 인텔리전스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는데 핵심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루코트 제시하는 부분과 비교해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 이슈되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의 그 정확한 의도를 좀 파악하기는 좀 힘든데요. IBM하고의 뭐 차이점 뭐랄까 그런 거 물어본 것 같은데. 네, 뭐 IBM 쪽에서 쓰시는 보안 쪽은 저희 쪽에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네네네. 되지만 그 저희 웹펄스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보신 것 같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갖고 있고 네. 또 악성 코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저희가 아까 보신 것 같이 한 500여 개가 악성 네. 코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네.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또 분석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IBM 쪽하고의 솔루션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00년 중반서부터 한 7, 네네. 8년간 쭉 했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김수열님, 스마트 기기 앱을 통한 APT 공격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방법이나 솔루션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그 스마트 기기도 보시면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때 프락시 솔루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스마트 기기 앱이라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HTTP 통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와이파이에 이제 프락시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 사용하시는 그 앱이 HTTP 리퀘스트를 보낼 때 네. 어떤 악의적인 그런 URL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네.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나중에 저희 리포팅 툴에 의해서 리포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와이파이 IP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실제로 악성 코드로 요청한 리퀘스트가 있는지 이런 확인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HTTP 리퀘스트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수열님께서도 질문하신 게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에 동시 접속 시에 화이트리스트 기반 솔루션이 시스템이 주는 부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요? 저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한번 리퀘스트를 해서 레이팅이 되면은 그 어떤 변화 요청이 없는 한 네, 계속 계속 유지가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네. 하면 포털 사이트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은 또는 어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저희가 네. 다시 재리퀘스팅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러면 보통 어느 회사가 네. 사실 어느 회사가 그 처음에 이게 화이트리스트가 구축이 되면서 네. 뭐 몇 달 지나면은 웬만한 어떤 거기는 그 업무에 쓰이는 그렇죠. URL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변동이 이런 거의 거 없겠네요. 새로운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레이팅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안전하다고 다 리퀘스트 되고 레이팅 된 것들에 대해서는 네네네. 기존에 이제 정책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이제 DB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김민구님, 화이트리스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80 포트, 43 포트, 아니면 URL, 뭐.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아까
패킷 쉐이퍼의 어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포트 베이스는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기준입니다. 기반입니다. 그래서 네네. 메신저면 메신저. 사실 메신저가 사용하는 포트는 이제 메신저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걔가 어떤 포트를 사용하든지는 네네. 예, 상관없고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포트를 사용하든 얘는 패턴을 보고 메신저로 인식을 하는 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기준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예, 부분이고 URL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URL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URL에 다음.com 또는 mail.다음.com 이렇게 세부 URL까지 그리고 세부 URL 뒤에 붙는 패스까지도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뭐 네이버.com에 슬러시에 뉴스 하면은 이제 뉴스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mail.naver.com이면 메일 메일 그룹으로 그룹으로 들어가요. 분류가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URL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레이팅 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신 거죠. 좋은 질문이신 것 네. 같아요. 자, 김민구님께서 또 좀 이렇게 의심되는 공격 사이트에 대해서 미리 블로킹한다고 하셨는데 오탐의 문제는 없는지요? 이 악성 코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성 코드로 분류되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오탐률이 많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갖고 있지 않은 사이트는 이제 뭐 오탐의 이러한 문제점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샌드박싱에서 실제 이걸 돌려보고 네. 그 안에 엔진에서 실제 검출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김민철님, URL에 텍스트만 탐지하는 건지요? 아니면 페이로드에 있는 패턴도 탐지를 하는 건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샌드박싱에서 실제 URL 그 사이트 접속해서 컨텐츠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 컨텐츠를 갖고 오고 파일이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샌드박싱에서 돌려보면서 레지스티 값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레지스티 값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 바뀐 부분을 확인해서 이게 이제 그 악성 코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만 솔루션이 보지 여러 않습니다. 개입니다. 그래서 네네. 프락시 같은 경우에는 URL 베이스로 탐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락시 AV나 그다음에 이제 DLP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로드까지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김민구님, HTTPS의 경우는 말 그대로 암호화된 패킷인데 이 패킷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HTTPS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잘 아시는 메인 더 미들 어택이라는 방식으로 HTTPS 프락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직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지메일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지만 실제로 중간에 이제 프락시 장비가 있어서 프락시 장비에 지메일 사이트에 어떤 웹페이지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프락시가 받아서 다시 지메일 사이트에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지메일 사이트에 동일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서로 터널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네. 프락시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네. 터널이 하나 만들어지고 또 프락시는 클라이언트가 돼서 서버 서버하고 쪽에 네네. SSL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프락시는 볼 수가 어떤 있는. 리퀘스트인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HTTPS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네, 질문이시네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설원성님, APT 공격 대응 전용 솔루션이 기존 보안 솔루션과 크게 차별화되는 점 무엇이고 전용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선정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APT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솔루션으로 방어 방어할 수는 가능하다고 없어요. 저희도 감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어떤 그 유협이 있는 URL이라든가 이런 웹에 대한 그런 웹 베이스로 네. 예, 거기에 접근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차단하는 기능을 해주고요. 또 저희가 강점이 있는 건 이미 어떤 악성 코드를 내려받은 또는 감염이 된 PC가 이제 외부로 통신을 하겠죠. 네. 정보를 보낼 거 아닙니까? 음. 뭐 지속적으로 조금씩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외부로 뭔가 그렇죠.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내려고 하다 보면 방화벽에서 오픈되어 있는 포트로만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이제 80이나 441 포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웹베이스면 이제 저희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로드를 제한하게 한다든가 네네.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 웹베이스가 아니면은 웹이 아닌 어떤 통신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80 건데. 포트를 이용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지해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실제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갖춰진 이런 솔루션을 구매하고 계신다면 그 악성 코드 감염된 PC가 어떤 정보를 보내겠죠. 결국은 그 해커 쪽으로 보내야만 이게 네, 그렇죠. 성공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보내지 못하게 저희가 그렇죠. 차단한다는 거죠. 네.
자, 이승우님, PLM 시스템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시스템에 보안 등을 신경 못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시스템을 한 번에 구축이 가능한지요? 아, 이것도 질문의 의도를 잘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국방 회사라서 인터넷을 찾아냈는데도 악성 코드가 회사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 가능할까요? 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악성 코드를 찾아서 음, 이거를 발견해서 치료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가 뭔가 이제 외부로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저희가 차단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또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네. 내부에 이제 이런 저희 장비 말고 이제 저희 말고 다른 그런 솔루션이 있거든요. 음, 그런 이제 악성 코드 감지해주는 그런 솔루션하고 저희 장비가 또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감염돼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 장비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런 장비들은 이제 차단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가 그 정보를 받아서 차단해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웹홀스에서 받는 거 외에 네. 그런 서드파트 그 장비들에서 보내주는 URL 정보를 갖고서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네. 자, 김현섭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예, tony.kim입니다. tony. kim 네. 골뱅이 블루코트.com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김현섭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고 나중에 또 다른 좀 보다 더 상세한 자료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태우님, 제품의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며 다른 장비와 연계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로그 관리 및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제품 라이센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보안 웹 게이트웨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웹펄스 쪽 시스템에 어쨌든 바이러스 패턴 업데이트 받는 것 같이 저희가 URL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장비 연계 가능성은 이제 저희가 iCAP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데 네. 실제 뭐 DLP라든가 AV라든가 iCAP이라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iCAP은 다 표준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오정태님, 블루코트 제품 프락시 SG의 경우 방화벽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 방화벽 기능과 보안 장치가 혼합되는 것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방화벽과 웹방화벽, 디도스, IPS, IDS, 개인정보 DB 접근 제어 등 보안 관련 솔루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합도 실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시스템 성능 저하도 많고 도입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듭니다. 모든 기능을 다 갖는 솔루션은 없는지요? 없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최적일까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방화벽 기능하고 보안 이 프락시를 같이 사용하실 수 없냐라는 질문은요. 저희가 어차피 뭐 TCP에 대해서는 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TCP 방화벽 플러스 뭐 저희 그 보안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화벽 기능까지는 그게 뭐 하진 TCP로 않습니다. 포트 차단하고 데스티네이션 차단하는 건 가능한데 이제 뭐 저희가 적극 공장하지 네, 않습니다. 건 왜냐하면 아니죠. 본연의 기능이 네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UDP는 또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TCP만 컨트롤하고 뭐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는 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크게 이렇게 권장하는 부분은 네. 하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방화벽, 웹방화벽 뭐 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많을 거예요.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혼재해버린 거죠, 그죠?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웹방화벽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이제 그 내부에 서버가 있으면 서버들을 보호해주는 DMZ 쪽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사용자 단에 들어간 거라서 좀 내용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내부 사용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네. 위치는 좀 다릅니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대훈님. 가해자를 찾아서 역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없습니까? 요즘 워낙 요새 이상한 사람 많아가지고 벌도 요새 엄해지고 있고 미리 예지하에 찾는 기능의 특성을 한두 개만 알릴 수 있는지요? 이 기능은 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하고 공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팟 같은 경우도 이제 허니문 팟이라고 해서 이제 해커들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팟을 이제 드는 그런 공격도 있어요. 네. 팟 시스템을. 그래서 해커들이 만약 실제 사이트 같이 유도를 해서 얘가 진짜 그것도 만지는 괜찮다. 거지. 근데 이런 허니 팟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만약 해커가 이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공격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함정 수사처럼 네. 그거 정부기관에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죠? 국정원 같은 데서. 예? 예, 앞으로 21세기 국정원은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김영수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 후 나중에 감염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웹펄스 시스템에서 한번 안정적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계속 이게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D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빌드나 이런 체크를 저희가 주기를 갖고 있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홍현민님, 암호화된 원격 접속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SSH 같은 암호화된 채널도 분석이 가능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SSH는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고전적인 포드 정책인 올디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죠? 비슷한 컨셉. 비슷한 컨셉입니다. 오정태님, 블루코트에서 악성 코드나 보안 관련 보고서라고 해서 온라인 잡지 같은 메일을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내주셔서 도움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 네. 항상 저희 홈페이지 쪽에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이메일 리스트를 네. 알려주면 저희 네. 그 DM 리스트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정태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현섭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로 메일 보내셔가지고 저희가 받고 싶다 이렇게 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네네. 리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간주님, 로드쇼나 데모를 위한 세미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언제쯤 그러면? 요청 10월 10월 9일 날 어디서? 네, 10월 9일 날 코엑스 인터콘입니다, 여러분. 한글날 10월 9일 날 코엑스 인터콘. 네. 김수열님, V3나 카스퍼스키 같은 사용 백신 이용 시 블루코트의 웹펄스에 동기화하거나 내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락시 AV 게이트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가 있고요. 저희는 박스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카스퍼스키나 이제 판다나 이런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의 그런 엔진 정도로 저희가 실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고객이 선택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V3는 예전엔 지원을 했었는데 국내에는 이렇게 시장에 그래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갖고 했었었는데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어서 나중에 안철수 씨한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이게 AV라고 하는 게 검사를 하는데 네트워크 단에서도 똑같은 V3에서 검사하고 PC에서도 검사를 하는 거는 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기종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 그다음에 이일현님, 프록시 SG를 사용 중인데 어떤 때는 주요 포탈 혹은 쇼핑 사이트가 차단되는데 어떤 때는 접속이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몇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탈 사이트도 저희가 아까 악성 페이스북 코드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포털 사이트 어떤 게시판에 누가 악성 코드가 포함된 URL을 올린다든가 하면은 또 뭐 이게 시스템이 딱 그 URL 클릭하는 고기만 차단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URL 패스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네. 그 URL 패스에 포함된 다른 페이지까지도 이제 차단될 수 될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네, 설명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일단 저희 블루코트 장비 같은 경우는 웹에 대해서 또 웹을 통해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일하게 이제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웹사이트의 이런 다양한 웹에 대한 이런 사용자 기반의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점 변해가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 및 이제 차단을 제공해줄 수 있는 즉 화이트리스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화이트리스트 정책이라는 게 괜히 적용하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뭐
1, 2년간 적용하면서 국내에 적용했던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네.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잘하는 사람 알려드려야 되죠, 세 분. 네. 예.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전승호님, 이분까지 질문까지 받아주죠. APT에 대한 실시간 웹 보안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에서 웹 보안 솔루션 선택 시 확인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웹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줄 수 있고 악성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악성 코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기업 내에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HTTP뿐만이 아니라 HTTPS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일단 가장 필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질문 잘한 분 세 분 발표해 주시죠. 이름. 네.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는 김민구님. 김민구님, 네. 김민구님, 네. 또 저는 김수열님 하겠습니다. 김수열님, 또 한 분이요. 지금 마지막 질문하신 분 질문도 전승호님이요? 예, 네. 좋은 질문이신 것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구, 김수열, 전승호님 세 분한테는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으니까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설문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경품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